지난주 스포츠계를 뜨겁게 달군 화두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자, 불편한 주제였죠. 여자 배구 국가대표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아마추어 선수 시절 학교 폭력 사실이 밝혀져서 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야구계의 좀 불편한 시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 배구의 학교 폭력, 참 일파만파입니다. 여자 배구 이다영, 이재영 선수 학교 폭력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지금 나왔죠. 소속팀인 흥국생명이 무기한 출전 정지,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무기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그리고 지도자 선발 불가능. 앞으로 학교 폭력하고 연루되면 선수든 지도자든 국가대표는 아예 그냥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며칠 전에는 남자 배구에서도 학교 폭력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구부 당시 급소를 걷어찼는데 가해자가 봉합 수술까지 했다. 피해자가 사실을 밝혔고 가해자로 밝혀진 송명근, 심경섭 선수는 올 시즌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매체는 스포츠팀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데스크인 1팀이 프로야구와 프로배구, 골프, 약간의 아마스포츠를 커버를 합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9명입니다. 대부분 야구, 배구를 같이 취재하죠. 기자들도 지금 매일 터져 나오는 이 뉴스에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야구는 어떤 상황인가? 지난해 프로야구도 학교폭력 논란이 참 거셌습니다. 김혜고, 김유성 선수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해 NC 다이노스로부터 신인 1차 지명을 딱 받았는데 철회됐죠. 이후 신인 2차 드래프트 때 여러 명의 선수가 과거에 이제 학교폭력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이 선수들을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선수는 논란 속에서도 지명을 받았고 일부 선수는 지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수년간 프로야구팀에서 스카우트를 담당했던 팀장급 인사 4명과 어제 오늘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을 뿐 피해 사실을 알려온다면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야구 선수 실태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아마추어 초중고대 등록 야구 선수 1만 584명에 이릅니다. 초등학교 팀이 106개고 선수 2071명, 중학교 125개에 4171명입니다. 고교 82개 팀에 3187명, 대학은 36개 팀에 1155명인데 프로 배구의 이제 몇 배 규모죠. 훨씬 많죠. 2017년에 희문고 3학년이었습니다. 안우진 선수 후배 폭행,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받고 이후에 넥센 히어로즈의 1차 지명을 받았지만 또 문제가 됐고 대한야구소프트웨어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2018년에 프로 입단하자마자 5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죠. 당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굉장히 일이 커졌고 지난해 김유성 선수 건까지 더해지면서 야구판에서의 뭔가 이 학교 폭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용납되지 않는 그런 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 폭력은 야구계에서 아예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죠. A 스카우트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쫙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있을 거고 꽤 많이 있을 거고 따로 공소시효도 없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발칵 뒤집히고 그렇다고 선수를 선발할 때 위험 요소를 피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야구단이 이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 기록부를 볼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사르는 판을 걷는다. B 스카우트 팀장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교차 검증을 해도 문제될 수 있고 안우진, 김유성 건 아마야구 그리고 프로야구의 자선 분위기도 확립은 됐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아예 없다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다.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좀 다른 부분이죠.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프로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일부 선수도 학교 시절 엄청 군기반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나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또한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방송에서도 지금 스타 선수들이 예전에는 때리고 맞고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역시 피해자가 나오면 또 학교 폭력 또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배구계에는 구단들이 선수들을 상대로 학교 폭력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피해자라면 몰라도 가해자가 먼저 인정하는 일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스카우트 단계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느냐? 선수의 실력 검증 외에도 지금 10개 구단 스카우트들의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폭력 관련입니다. 인성도 늘 이제 중요 덕목 중 하나였는데 지난해부터 이 학교 폭력이 좀 더 중요한 사안이 됐죠. 그래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문제 선수의 경우에는 사건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감독보다는 아마팀의 이제 코치들한테 많이 물어본다 그래요. 오히려 이제 감독을 좀 더 감출 수 있으니까 코치를 조심조심 개인적으로 좀 물어본다 그러는데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건 뭐 기본이겠죠. 하지만 100%알 수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죠. 가해자는 무조건 가해 사실을 좀 숨기고 그리고 선수를 프로팀에 이렇게 입단을 좀 해야 되는 학교 입장에서도 좀 숨기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C 스카우트 팀장 얘기입니다. 큰 건의 경우 숨길 수는 없겠지만 큰 건은 그냥 학폭위가 이렇게 기재가 되고 소문이 쫙 퍼진 부분을 말합니다. 작은 것은 또 암암리에 일어난 부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좀 숨기려 할 거고 매우 집요하게 스카우트 팀에서 파고들지만은 개인정보 보호 등 한계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신인 2차 드래프트 때 이게 학폭 논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여러 팀들 스카우트 팀 모이면 그 이야기하고 단장들 모이면 그 이야기하고 한 지방팀의 지금 상위 픽에 뽑혀가지고 지금 이제 훈련 중인 어떤 선수 각 팀에서 2차 1번 후보였습니다. 이 선수를 좋다. 서울의 두 팀 그리고 한 지방팀은 학폭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지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명을 한 해당 지방팀 같은 경우는 선수 측 그다음에 학교를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좀 실시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해 사실이 좀 많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명을 강행을 했는데 또 서울팀의 상위 픽에 뽑힌 한 선수 같은 경우는요. 지명 단계에서 학폭 연루 이야기가 쫙 파다했습니다. 단체 체벌을 가하는데 후배들을 옆에서 직접 방관을 했다는데 가해보다는 그래도 가해를 직접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실은 많은 팀들이 알았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가해를 하지 않아서 해서 이 부분이 정상 참작이 좀 됐다 그래요. 당시 가해 현장에 있었던 다른 2명 같은 경우는 프로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위 순번으로는 프로 지명이 가능한 그런 실력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학폭으로 인해서 프로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알려진 정도이겠죠. 학폭은 5년, 10년 후에도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겁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순간 바로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요.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인가? 프로팀들 사이에서 향후 선수 선발 시에 정보 공개를 좀 제한적이나마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옵니다. 향후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가이드라인 마련도 좀 필요하고 논의해야 될 시점은 맞죠. 또 팬들이 학폭에 분노하는 이유를 딱 보자면 그 이유 중 하나는 공감대 때문이 아닐까. 당하거나 직접 본인이 당하거나 학교 다닐 때 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있었죠. 학폭이 더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딱 보면 이건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실수였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닌데도 자꾸 이제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실수라는 표현은 가해자들 주장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실수 후에도 반성을 안 하기 때문이죠. 가해자 부모가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애는 잘못 없다.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이런 말이 더 상처를 더 나게 하고 사건 발생 직후에 제대로 된 사과 안 했겠죠 당연히. 100번 사과를 했는데 문제가 커져서 학폭 일이 이만큼 커진 그런 경우를 저는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두 번 실수였다. 한 번의 실수였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해하는 친구들이 사과 안 하겠죠. 그럼 그 사과의 진정성이 담비겠습니까? 그러진 않고 그렇다 한 번 실수했는데 사과를 정말 100번 하면 그 문제가 커지진 않죠. 그렇다면 이것은 철없던 시절의 일이니까 중학교 시절도 문제 그까지 끌어오느냐 10년 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철없던 시절의 일인 것인가? 철없던 시절의 일이니 큰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약간의 일부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철이 없다. 철이 없었던 건 맞겠죠. 근데 유소년 시절의 일이니까 성인 기준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가해자도. 하지만 피해자도 유소년이다. 지금 성인에게 한두 번의 폭력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겠죠. 성인들도. 성인은 근데 이제 보통 그런 피해를 당하면 아이고 내가 이제 진짜 더러운 놈, 미친놈 만났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냥 당하는 그 상황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피해 범위가 성인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더 치명적이고 그렇게 더 우리 사회가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배구계는 지금 숨죽이던 피해자들이 속속 용기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야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모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